안녕하세요. 서대문질러센터 MC 홍주쌤과 함께하는 대단해 메이커. 오늘의 창업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연희동에서 무려 30년 동안 운영된 철물점이 요즘 아주 트렌디하고 핫한 편집샵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또 이런데 인싸 MC 홍이 빠질 수가 없죠. 어떻게 변했을지 너무 궁금한데 지금 바로 만나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철물점이 아주 핫한 편집샵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희동에서 정음철물을 운영하고 있는 건축 PD 심영규라고 합니다. 정음철물은 이제 작년인 2019년 저희가 7월에 오픈을 했고요. 정음이 이제 한자로 돼 있는 뜻이에요. 바를 정자, 소리 음자에서 바른 소리를 내다라는 뜻인데, 원래 이곳이 한 30년 넘은 철물점이었는데 사실 철물점이라기보다는 옛날에 많이 있었던 전파사였어요. 그리고 그 이전엔 또 라디오 수리점이었고요. 그래서 정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요. 원래 라디오 수리점으로서 정음 TV사라는 이제 30년 된 이름이 있었는데 저희가 92년도쯤에 새로운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정음전자라고 간판을 바꿔 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파사로서 이제 이곳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제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전파사도 많이 없어지고 철물점도 많이 없어졌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기존에 뭐 하드웨어를 파거나 이제 수리를 해주던 기능이 많이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은 상점으로서의 기능만 남게 되면서 사실 철물점, 전파사 구분이 많이 사라지게 됐는데요. 그런 가운데 저희가 이제 정음철물이라고 2019년에 이름 바꾸게 된 거는요, 다시 한번 원래 기능을 좀 회복하자는 뜻이었고요. 원래 기능이었던 이제 집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뭐 사실은 뭐 그런 목공 수리라든지 전기 수리를 부르실 일이 많이 없겠지만은, 연희동 지역은 이제 되게 오래된 낡은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 많아서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공 수리라든지 전기 수리를 통해서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뭐 다양하게 발생되는 문제들을 서비스 하는데, 그것들을 좀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컨시어지 서비스로 저희가 바꿔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뜻으로 저희가 정음철물이라고 또 이름을 새롭게 리브랜딩 했고요. 그렇게 해서 작년에 오픈하게 됐고요. 여기는 이제 저 혼자 창업한 곳이 아니고 지역의 이제 건축 기획과 시공을 하고 있는 쿠운 파트너스라는 회사와 또 연희동에서 기반을 두고 로컬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어반플레이라는 회사, 그렇게 세 개 회사가 같이 합작해가지고요, 저희가 정음철물로 만들게 되었고 조인트 벤처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창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나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원래 이제 건축을 전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건축 설계를 하지 않고 좀 특이하게 기자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간지에서 5년 정도 있었고, 또 전문지에서, 건축 전문지에서 5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10년 정도 기자 생활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회사 생활도 되게 좋았지만은 건축을 가지고 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보였고요. 기자 생활 하다 보면은 좀 다양한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고, 또 이제 다른 분야의 사람들도 같이 만나게 되어서 건축이 꼭 이렇게 집을 짓는데 설계만 하거나 또 어떤 제한적인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2016년도에 나와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정음철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노하우나 대표님의 창업 가치관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리스크를 초기에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창업하게 되면은 이제 공간을 운영하게 되거나 어떤 사업 아이템을 할 것 같은데요. 사람을 뽑거나 뭐 크게 시설비에 돈을 들인다거나 인테리어를 하거나 어떤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초기에 최소화할 수 있는 그 노하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은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라든지 경험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비용들을 고정비용이라고 하는데요. 고정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마련하고, 그 고정비를 처음에는 최소화시켜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또 가볍게 사업을 해야 이제 그 비용에서 발생하는 부담감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다양한 이제 뭐 한 가지 꼭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초기에는 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오히려 좀 고민해 보고요. 그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좀 유효한 것들을 좀 골라서 하는 방식의 가벼운 방식의 창업을 권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면서 겪었던 어려운 점이나 힘들었던 점도 있었을까요? 사실 창업을 이제 준비할 때 뭐 당장 어렵고 힘든 것들은 이제 크게 없었는데요. 제가 2016년에 먼저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2년 정도 했었고, 3년 정도 운영을 했었고, 이제 새롭게 어떻게 보면 또 다시 조인트 벤처로 시작한 거라서 또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이 있어서 뭐 당장 어렵다기보다는 창업 이후에 사실 저희가 이제 기획했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편집샵도 운영을 하고 철물 유튜브도 찍고 그 다음에 위에 교육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했었는데 막상 유튜브는 이제 촬영했는데 저희가 이제 뭐 많은 팔로워를 얻는 게 조금 힘들었고요. 더 많이 사실 어려운 거는 이렇게 작은 매장이라도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또 오픈하고 늦은 시간까지 또 열어야 되고 지역 주민들한테 의뢰해 주신 다양한 서비스를 저희가 또 해결해 드려야 되고 또 물건들도 팔아야 되고 그 물건을 파는 걸 통해서 수익을 남겨야 되는 게 저희도 사실은 사업을 해봤지만 이렇게 매장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가지고요.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구나. 그게 아무리 작은 가게든 큰 가게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생각보다 비용이 작은 부분에서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월세라든지 이런 거 말고도 뭐 보증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그런 뭐 결제하기 위한 수단을 한다든지 다양한 이제 뭐 공과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서 저희도 사실 처음에 사업할 때 잡았던 예산보다는 좀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된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또 사람들을 또 다양하게 만날 수 있고 매장이라는 곳을 통해서 또 외부에 있는 손님들도 많이 와서 보시고 또 젊은 분들도 많이 이렇게 오시게 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좀 상쇄가 됐습니다. 이 일을 하시면서 느끼는 특별한 매력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건축 PD라고 해가지고요. PD가 이제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방송국의 이제 프로듀서 같은 역할인데요. 일종의 건축 기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단지 어떤 글을 쓰고 사람들한테 정보를 알려주는 일뿐만 아니고 건축을 이제 기획이라는 업무로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발견했고요. 건축 PD는 말 그대로 이제 건축 프로듀서, 그러니까 건축을 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건축가를 만나서 설계를 할 텐데 그 이전에 이 건물을 아니면 우리 집을 이 공간을 어떤 용도와 또 어떤 프로그램 또 어떻게 지을지를 미리 결정하고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사실은 옛날에는 많이 필요 없었는데요. 요즘같이 이렇게 도시에 버려진 공간이나 또 리모델링, 또 유휴 공간이 많아진 상황에서 그 용도를 정하고 사전에 또 이제 어떻게 운영할지를 기획한 일은 굉장히 건축주의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요. 제가 아마 이제 없던 직업인 것 같아요. 건축 PD라는 게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전에 이제 없었는데 제가 스스로 이제 건축 PD라고 이제 만들고 창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어려운 점은 사실은 이 일이 어떤 업무라든지 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게 아니어서 뭐 다 모든 게 새롭고 처음 시작하는 게 낯설었지만 또 반대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장을 만들어가는 거고 사람들한테 좀 필요한 서비스를 또 기존에 없던 걸 제공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보람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음철물의 향후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지금은 현재 이렇게 뭐 연희동에 있는 매장을 한 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정음철물에서 이렇게 워크숍도 하고요, 또 교육도 하고 뭐 수업도 하고 저희가 이제 공간 기획 컨설팅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하반기에는 성수동에 정음철물 2호점을 확장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또 성수동에 필요한 어떤 지역에 맞는 서비스를 또 제공할 예정이고요. 크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매장에서 뭔가를 팔고 운영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비대면 서비스라는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요즘에 듣게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 저희가 철물점을 좀 가볍게 해서 모바일로 좀 운영하는 걸 제가 기획하고 있거든요. 모바일 철물점이라고 하면은 단지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자재들을 사전에 저희가 주문을 해서 뭐 차량이라든지 좀 이동 가능한 어떤 형태의 가게로 바꿔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필요한 공정에 맞춰서 뭐 관자재나 철물들을 좀 제공하는 서비스 같은 것들을 기획하고 있어서요. 아마 좀 빠르면 내년에 상반기쯤에 그런 서비스를 준비해서 오픈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창업을 생각하면 굉장히 뭐 좋은 또 기대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창업이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좀 어린 나이에 창업하거나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창업하는 것보다는 좀 사회 경험을 쌓은 다음에 창업하는 걸 권합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인데요. 왜냐하면 창업하게 되면은 또 되게 다양한 네트워크와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도움이 필요한데요. 사실 사회 경험을 쌓지 않고 창업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새롭고 다 도전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정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창업을 지원해주긴 하지만 그것들이 다 처음 겪는 것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행착오를 여러 번 거쳐서 또 다시 성공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개인적으로는 뭐 작든 크든 회사 생활을 해보고 또 주변에 많은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이 일이 재밌는지를 먼저 점검해 본 다음에 창업을 하고 또 창업하기 전에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주로 또래나 이제 후배들보다는 훨씬 창업 경험이 많고 나이가 있은 선배라든지 좀 나이 많으신 어른들께 이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고 또 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창업하는 것을 굉장히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또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실패하는 확률을 줄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좀 더 돌아가는 것보다는 좀 더 빠른 길로 성공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창업하시기 전에 꼭 사회 경험을 쌓거나 또 주변에 좋은 분들의 조언을 많이 듣고 창업하는 것을 꼭 권합니다. 네, 저희 철물점은요 사실 10평밖에 안 되는 작은 공간인데요. 이 공간들을 좀 잘게 나누어가지고 다양한 기능들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맨 처음에 문 열고 들어오시면은 저희 팝업존이 있는데요. 여기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선정한 양품의 브랜드를 소개하는 그런 공간이고요. 밖에서 볼 때도 굉장히 잘 보이는 곳이라서 저희가 이쪽을 팝업 전시로 계속 매달 돌리고 있고요. 주로 저희가 이제 양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브랜드뿐만 아니고요. 또 지역에 있는 기술자나 또 지역 장인들 혹은 디자이너까지 저희가 소개하려는 이렇게 월간 콘텐츠가 바뀌는 공간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119 레오라는 브랜드 전시를 하고 있고요. 119 레오는 이제 REO라고 해서 되게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레스큐 이치하더, 서로를 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소방수들이 이제 저희를 돕듯이 저희도 소방관들을 돕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브랜드고요. 특히 이제 공상불승인 소방관들은 국가에서 국가유공자 지정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보통 폐암 환자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 폐암 환자들을 위해서 이 브랜드의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 119 레오에서 저희 이제 숍에서 전시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모든 제품들은 다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려진 소방복을 가지고 재활용을 만든 가방이라든지 또 저희가 이제 소방 호수를 가지고 재활용 만든 이런 지갑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방들을 만들어 팔고 있고요. 이 모든 제품들은 어쨌든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제품이고 또 소방수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저희가 이제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존이고요. 기본적으로 철물들 팔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네에서 또 급할 때 필요하신 뭐 전등이라든지 공구 중심의 소량의 철물을 팔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물건으로 꽉 찬 철물점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가 편집샵이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 제품들이라든지 저희가 선정한 제품들을 판매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물건들을 팔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기존 철물점에 팔지 않는 물건들도 좀 팔고 있습니다. 저런 이제 손잡이라든지 경첩이라든지 또 가데나 같이 연희동에 정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류의 이제 정원용품들은 좀 다른 일반 철물점에서 판매하지 않는 건데요. 저희가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철물 큐레이션 편집샵으로서 큐레이션 큐레이션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이제 스위치라는 브랜드고요. 마찬가지로 연희동에 있는 브랜드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작업복 같은 것들을 갖다 놓고 판매를 하다가 이제 품질이 좋아서 스위치의 주력 품목인 가방이라든지 이런 제품들도 저희가 지금 소개하고 있고요. 여름에 이제 맞는 제품으로서 한시적으로 저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이 철물점은 사실은 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에요. 등기를 띄워보면은 1970년대 후반에 지어진, 70년대 초반에 지어진 건물인데요. 낡고 오래된 건물 중에서 저희가 그때 있었던 거 말고 그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벽이라든지 바닥들은 원래 있던 것들이었고요. 여기 있는 벽돌 부분들은 한 20년 가까이 된 것이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살렸고요. 특히 여기 철물이라고 써져 있는 곳은 저희가 이제 포토존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철물TV라고 유튜브 검색하시면 나오는 그 채널이 있는데요. 그 철물TV를 처음에 이제 기획하고 또 촬영했던 스튜디오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가끔씩 제품도 판매하고 있는데 저희가
건축 재료를 다루는 감매거진 같은 제품들도 책들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집에서 어떤 전기가 망가지거나 어떤 문을 바꿔야 될 때 일손이 필요한데요. 사실 그런 분들을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는데요. 특히 여자 혼자 사시는 집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좀 외부의 사람들을 부르기가 어려운데요. 저희는 매장에서 그런 집수리 컨시어지 서비스 혹은 상가에서 필요한 다양한 수리 품목인 상가 수리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것은 바로 상담하는 곳이고 오셔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들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기록한 다음에 저희가 수리하는 기술 장인들을 불러서 수리 도와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간단한 인테리어라든지 가게를 꾸미는 것들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상담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정음철물 2층에 있는 곳이고요. 원래 주택으로 썼던 곳인데 저희가 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요. 좀 워크숍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거는 이제 정음 제작소라고 해서 저희가 다양한 수업을 하고 있는 워크숍 공간이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이제 장인들이 오셔서 수업 같은 걸 할 수 있는 메이커 공간으로서 저희가 정음 제작소라는 이름 붙이고 이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요. 이곳에서는 간단한 이제 전기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장인들이 필요한 공방 같은 것들을 운영하실 때 그런 수업들을 저희가 대행하는 이제 대관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은 정음 연구소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공유 오피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간단한 쇼룸이 있어가지고요. 자재들을 볼 수 있고요. 이쪽에 사무실 두 공간을 두어서 저희가 이렇게 닫힌 공간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안쪽에는 건축 회사도 있고요. 이제 공간 운영 기획사도 있고요. 그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진 회사들을 같이 저희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해서 일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회의 같은 것도 하고요. 또 공유 오피스처럼 일종의 핫데스크도 마련해가지고요. 이렇게 단기간으로 2주, 한 달 이렇게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오피스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